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MIT에서 로봇 공학 박사 과정을 최근 수료한 마이클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제 삶은 언제나 영과 일, 차가운 논리와 정교한 알고리즘,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미래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감성보다는 이성, 인간적인 따뜻함보다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조금은 냉소적이고 까다로운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게 로봇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효율성과 정확성만을 추구하는 완벽한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산업용 로봇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외의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의 서비스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여주기식 쇼맨십이거나 그저 서구의 기술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네, 그런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라니. 그건 아직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로봇은 그저 효율적인 도구일 뿐, 인간적인 교감이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불가능해. 이것이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가졌던, 감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믿었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기술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다른 나라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의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의무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로봇들은, 그리고 그 로봇들과 함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오랜 편견과 냉소적인 시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탐방기가 아닙니다. 첨단 로봇 기술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국인들과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담긴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이미 익숙한 풍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규모, 반짝이는 첨단 시설, 전 세계에서 몰려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공항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심지어 바닥 청소까지 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로봇들이었죠. 와우, 생각보다 로봇이 많네.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귀여운 외모의 안내 로봇 하나가 제 앞으로 스르륵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로봇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음성 인식 능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제 호텔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편을 물었습니다. 로봇은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몇 초 만에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노선 정보와 예상 소요 시간, 심지어 현재 교통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꽤나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짜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겠지. 특별할 건 없어. IT 연구실에도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은 널렸으니까.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지.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로봇에게 달려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로봇아, 로봇아, 너 혹시 춤출 수 있어? 나랑 같이 춤추자. 저는 속으로 저러다 로봇 고장.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잠시 멈칫하며 아이의 얼굴을 인식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경쾌한 케이팝 음악과 함께 어설프지만 깜찍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 안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저것도 다 계산된 엔터테인먼트 기능일 뿐이야. 진짜 감정이나 즉흥적인 교감은 아니지.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잘 만들어진 상업적인 쇼맨십에 불과해. 저를 마중 나온 한국인 연구원 지혜 씨와의 첫 만남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제가 한국의 서비스 로봇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인천공항 로봇들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아직 한국 로봇의 진짜 매력을 10분의 1도 못 보셨군요.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마시고 며칠만 직접 경험해보시면 아마 그 냉소적인 표정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한국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 그 이상이거든요. 어쩌면 박사님의 다음 연구 주제에 아주 신선한 영감을 줄지도 모르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은근한 도발에 저는 오히려 약간의 반발심마저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과연 내 생각이 틀렸을지. 이 냉철한 MIT 공학도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결국 인간의 섬세함을 따라올 수는 없을 텐데. 저도 모르게 지혜 씨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저녁, 지혜 씨는 저를 서울 시내의 한 유명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꽤 넓고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쉴 새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서빙 로봇들이었습니다. 로봇들은 마치 숙련된 웨이터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여러 개의 쟁반을 동시에 들고도 부딪히거나 음식을 쏟는 일 없이 좁은 통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좁은 길목에서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양보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제가 연구실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군집. 로봇 제어 기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 같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와, 저 로봇들 정말 대단한데요? 센서 기술과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엄청난 수준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충돌 없이 움직일 수 있죠? 혹시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모든 로봇을 통제하는 방식인가요?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문가적인 질문을 던지자 지혜 씨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이미 서빙 로봇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저 로봇들은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로봇이 독립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답니다. 중앙 관제 없이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죠. 어때요, 마이클 박사님? 아직도 그냥 기계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지능적인 동료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자부심과 함께 저를 향한 장난스러운 도전의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로봇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로봇들은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각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과 연동되어 추가 주문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 냅킨, 물티슈 등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로봇은 손님이 실수로 물을 쏟자 즉시 주변에 있던 다른 로봇 청소기를 호출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놀라운 협업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MIT에서 연구하던 이기종 다중 로봇 협업 시스템의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이 벌써 상용화되어 이렇게 복잡한 식당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의 기술로? 저는 속으로 감탄사를 연발하며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식당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봇에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맡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봇이 처리하기 어려운 섬세한 서비스, 예를 들어 음식의 유래나 먹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손님과의 따뜻한 농담이나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혹은 특별한 알레르기나 요청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더욱 집중하며 손님들에게 인간적인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사람은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과 배려를 제공하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 저는 그 모습에서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제 안의 로봇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뿐이라는 또 다른 해묵은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꽤나 술에 취해 서빙 로봇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길을 막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봇의 센서를 손으로 가리거나 쟁반 위에 음식을 일부러 건드리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로봇이 과연 저런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혹시 오류를 일으키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려나?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로봇은 잠시 멈춰서더니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들을 위해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위험한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막무가내로 로봇을 괴롭혔죠. 바로 그때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식당. 매니저가 쏜살같이 달려와 능숙하게 취객을 제지하고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 역시 취객의 행동을 나무라며 매니저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로봇의 한계를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완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박사님? 아직도 한국 로봇이 그저 차가운 쇼맨십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우리 팀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짓궂은 질문에 저도 모르게 작게 웃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저를 더욱 놀라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완전 자동화 로봇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인간 직원도 없이 오직 수십 대의 로봇들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마치자 로봇 팔이 마치 숙련된 바리스타처럼 능숙하게 커피 원두를 갈고 정교한 솜씨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내어 제가 주문한 라떼를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율주행 로봇이 그 커피를 제 테이블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었죠.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미래에 온 것 같군요. 커피 맛도 로봇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로봇이 만든 커피는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그 어떤 인간 바리스타의 커피보다도 일관되고 정교한 맛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동화된다면 인간 바리스타의 개성 있는 손맛이나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카페 특유의 인간적인 분위기는 모두 사라지는 걸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교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세상은 더 차가워지는 건 아닐까? 제 안에 회의적인 시각과 기술에 대한 순수한 경탄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지혜 씨가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물론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로봇 덕분에 사람들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카페 사장님은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고객 경험 디자인, 혹은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 같은 문화 콘텐츠 기획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디자인의 머그컵과 텀블러, 그리고 젊은 한국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로봇은 인간의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더 인간다운 일을,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잊지 못할 흑역사가 하나 탄생하고 맙니다. 저는 한국에 온 기념으로 뭔가 특별하고 힙한 것을 주문해보고 싶어서 메뉴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달고나 라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키오스크에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했죠. 지혜 씨에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조합해서요. 달고나 라떼 한 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자논의 글라스이라고 해야 할 것을 그만 한 살론의 year old이라고, 그것도 아주 또렷한 발음으로 외쳐버린 겁니다. 주문을 받던 로봇은 잠시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이며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이내 스크린에 커다란 글씨로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나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 잔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생일이신가요? 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젊은 한국인 손님들이 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로봇의 재치 있는 반응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고 지혜 씨는 거의 숨 넘어갈 듯이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완전 대박! 로봇한테 나이를 살려고 하시다니. 역시 MIT 천재는 발상부터 남다르시네요. 오늘 박사님 생일인 걸로 하죠, 뭐. 하하하. 저는 얼굴이 터질 듯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유쾌한 해프닝 덕분에 로봇 카페에서의 경험은 더욱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들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명령만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머러스하고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로봇에게도 정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학회 일정 중 저희는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드는, 그리고 어쩌면 제 연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 로봇들이었습니다. 그 로봇들은 단순히 약을 가져다 주거나 혈압을 재는 의료 보조 기능을 넘어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가벼운 인지 능력 향상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환자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나 노래를 들려주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 병실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께서 간병 로봇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 아가, 오늘 내 혈압은 괜찮다냐? 어제 네가 들려준 찔레꽃 노래 덕분에 밤새 잠도 설치지 않고 아주 잘 잤다. 우리 손주 녀석은 바빠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손주보다 네가 더 살갑다니까. 로봇은 할머니의 말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할머니의 손등을 자신의 로봇 손으로 가볍게 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고?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제가 그토록 부정했던 로봇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기계일 뿐이며 인간적인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는 제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제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간병 로봇들은 단순한 의료 보조기기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개발되었죠. 특히 독거노인 환자분들이나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로봇의 차가운 금속 몸체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담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한국 로봇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이랍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병실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로봇이 나누는 소소한 대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리고 로봇의 손길에 편안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의 얼굴 속에서 저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로봇과 인간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미래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냉소적인 엔지니어는 그 따뜻한 광경 앞에서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그 자리에 인간과 기술의 공존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깊은 감동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감정이 없다는 제 오랜 명제에 강력한 물음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혜 씨의 연구실 동료가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저는 로봇 공학자로서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에는 익숙했지만 농업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은 솔직히 생소했습니다. 농사야말로 인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그야말로 신세계, 아니 미래 농업의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 안에서는 수많은 로봇 팔들이 마치 숙련된 농부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며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크기와 당도에 따라 딸기를 선별하고 여린 쌈 채소에 정확한 양의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 모든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 분석하고 작물의 생육 단계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자동 제어하고 있었죠. 심지어 병충해를 감지하고 해당 부분에만 정확하게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는 소형 드론까지. 지혜 씨의 동료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이게 바로 한국 농업의 미래, K 스마트팜입니다. 저희는 로봇과 AI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농사도 첨단 과학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온실 안쪽에 마련된 김치 연구소에서 목격한 김치 담그는 로봇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로 완벽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로봇이 배추를 절이고 갖가지 양념을 정확한 비율로 버무리고 심지어 김치독에 차곡차곡 정갈하게 담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로봇이 김치까지 담근다고요? 그럼 한국 어머님들의 그 유명한 손맛은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인류의 재앙인데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리고 약간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묻자 그곳 연구원들은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마이클 박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물론 어머님들의 수십 년 내공이 담긴 그 깊은 손맛을 로봇이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로봇은 김치 담그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맛과 품질의 김치를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들은 더 이상 힘들고 고된 김장 노동에서 해방되실 수 있고요. 어쩌면 로봇이 만든 김치 레시피를 어머님들이 전수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때 갑자기 스마트팜 전체 시스템에 경고등이 번쩍이며 일부 로봇들의 움직임이 멈추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순간 역시 아직 완벽하진 않군 하는 생각과 함께 긴장했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노트북을 들고 재빨리 시스템 오류를 분석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끈기 있게 매달렸고 마침내 몇 시간 만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강한 책임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팀워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이 단순히 번쩍이는 첨단 장비를 넘어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이제는 로봇을 마주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 바리스타가 정교한 라떼 아트를 선보이며 커피를 만들어주고, 식당에서는 서빙 로봇이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나릅니다. 호텔에서는 컨시어지 로봇이 체크인을 도와주고 주변 관광 정보를 안내해주며, 심지어 거리에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피자나 치킨을 싣고 분주하게 인도를 오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로봇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는 로봇 강아지와 그런 로봇 강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또 다른 날에는 홍대 앞 거리에서 로봇이 수준급의 캐리커처를 그리거나 작은 로봇들로 구성된 밴드가 신나는 K-팝 음악을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로봇은 이미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단순한 도구나 기계를 넘어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로봇 테마파크에도 가주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로봇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로봇을 미래의 친구로 여기며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직접 코딩 블록으로 프로그래밍한 작은 로봇 축구 선수를 자랑하며 제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제 로봇 멋지죠? 나중에 커서 이 로봇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착한 로봇을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우승할 거예요.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당찬 포부 속에서 저는 한국 로봇 산업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을 장난감처럼 친근하게 접하고 로봇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세대.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로봇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국의 로봇,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미래 세대의 뜨거운 열정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가졌던 로봇은 차갑다는 편견이야말로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 씨는 제게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아니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서울의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과일과 채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빈대떡과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로봇을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정겨운 공간의 로봇이라니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시장 곳곳에서 로봇들이 상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는 작은 바퀴 달린 운반 로봇이 무거운 과일 상자를 척척 실어 나르고 있었고, 다른 생선 가게에서는 AI 번역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형 로봇이 외국인 손님과 할머니, 상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 반찬 가게였는데,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로봇팔이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정교하게 나물을 묻히고 정확한 양을 계량하여 깔끔하게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양념 조절이나 손님과의 정겨운 흥정은 여전히 사람인 주인 아주머니의 몫이었지만, 로봇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힘든 작업을 대신해주니 아주머니는 훨씬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 로봇 아들 덕분에 내가 요즘 허리 펼 날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영 어색하고 저놈이 뭘 제대로 하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우리 가게 1등 공신이라니까요. 덕분에 손님들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새로운 반찬 개발할 시간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구수한 입담과 로봇의 어설픈 듯하면서도 정확한 기계음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첨단 연구소나 미래 도시의 모습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지혜 씨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밤 지혜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로봇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 설레고 들뜬 표정이었죠. 잠시 후 주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밤하늘을 배경으로 수백 대, 아니 어쩌면 수천 대는 되어 보이는 드론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론들은 마치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춤을 추는 빛의 요정들처럼 움직이며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들,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들을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며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는 드론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술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드론들은 밤하늘의 거대한 태극기를 형상화했고 그와 동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공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한강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 역시 그 벅찬 감동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생각도 다른 우리가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예술 앞에서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기술 속에 담긴 뜨거운 감동,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함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로봇 드론쇼가 제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학회 일정이 끝나갈 무렵, 지혜 씨는 저를 한국의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 개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는데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들이 가진 로봇 개발 철학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로봇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봇이 어떻게 하면 인간과 더 잘 조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혹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로봇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나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마음이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람 대신 땀 흘려주는 로봇, 그런 로봇들이 저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 어쩌면 MIT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 바로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적 완벽함과 혁신적인 알고리즘 개발만을 추구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은 저에게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사람 중심의 로봇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로봇 연구소 중 한 곳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로봇 기술의 R&D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규모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젊고 열정적인 연구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첨단 로봇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연구 개발 속도와 사용자 경험을 극도로 중시하는 디테일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저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수많은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와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놀랍도록 빠르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또한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 로봇의 움직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음성 안내의 톤과 속도, 스크린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등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R&D 환경과 비교하며 한국의 강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거대한 조직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연구 개발 속도가 더디거나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인 접근으로 인해 실제 사용자의 필요와 감성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빠르게 학습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 로봇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진심으로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안일함과 관료주의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학회 마지막 리셉션에서 우연히 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로봇 기술에 대해 완벽하게 인정하지는 않는 듯한 약간은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인 비판이나 냉소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첸, 이번 학회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로봇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기술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들과 사람 중심의 개발 철학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말에 첸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사실 나도 이번에 한국의 로봇들을 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어. 특히 서비스 로봇 분야의 빠른 상용화 속도와 다양한 적용 사례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물론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국만의 독창적인 강점과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굽히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약간의 존중심과 함께 어쩌면 약간의 위기감마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식당 서빙 로봇의 효율성과 인간 직원과의 협업, 로봇 카페에서의 유쾌한 실수와 로봇의 재치 있는 반응, 병원 간병 로봇의 따뜻한 교감, 스마트팜의 혁신적인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전통시장과 한강 드론쇼에서 본 로봇과 인간의 놀라운 공존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첸은 제 이야기를 이전과는 달리 매우 흥미롭게 들으며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첸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단편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다음번에는 나도 한국에 직접 가서 네가 경험한 것들을 직접 느껴보고 싶군. 그때는 네가 나에게 1살짜리 달고나 라떼 말고 진짜 맛있는 커피를 사줘야 할 거야. 그의 농담에 저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경험과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깊은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소통하려는 겸손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편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한 점, 혹은 뉴스에서 가끔 접하는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영감과 뜨거운 열정을 안겨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로봇 기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봇을 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나 단순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과 깊이 교감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며 더 나아가 인간과 함께 더 나은 사회,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의 로봇, 철학을 제 연구와 삶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진정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제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한국의 놀라운 로봇 기술 발전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신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동과 인간적인 가치들을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저는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제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